재밌는 거는 이 환자분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라는 쇳덩어리를 이 안에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아 치료가 끝나고 나면 청소 관리나 그런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기에 제가 오늘 이 환자분의 사례를 들고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치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요즘에는 계속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래 치아는 몇 개 남은 상태에서 브릿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씌워져 있고, 이 씌워져 있는 거에 부분 틀니 들어가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내원 당시에 부분 틀니를 쓰고 계셨고, 위쪽은 보시다시피 여기 뭐 부러진 거 하나 있고 얇은 임플란트가 2개 심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쪽은 말 그대로 전체 틀니를 쓰고 계셨습니다. 전체 틀니가 이제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2개 정도 심고 위에다가 장치를 달아서 틀니가 조금 덜 빠지게끔 하는 이런 거를 쓰고 계셨죠. 근데 기본적인 회복 방법이 전체 틀니다 보니 오래 쓰면서 이 잇몸하고 틀니하고 사이에 유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틀니가 씹을 때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아무리 임플란트가 고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이로 음식물이 많이 끼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일단은 아래쪽은 아직은 본인 판단에 잘 쓰고 있다 판단하셔서 위쪽만 어떻게 내가 틀니를 안 쓰고 고정식으로 해결이 안 되겠냐 하고 오셨던 분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이렇게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고 마지막에는 틀니를 안 써도 되게끔 틀니에서 벗어나드리게 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일을 잘 마무리하고 나서 환자분이 조금 불편한 점이 생기셨어요. 일을 하고 났는데도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낀다. 이거 음식물이 왜 끼냐? 이렇게 불편한 점이 생겼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연치가 있는 상태에서도 음식을 먹고 나면 치아와 잇몸 경계부 사이나 아니면은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 풍치가 조금씩 진행돼서 치아하고 치아 사이 아래쪽 공간에 예전에 설명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자연스럽게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 공간에는 음식물이 낄 수밖에 없죠. 그런 시점이 찾아오는 순간부터는 치아 관리의 중요성이 상당히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블랙 트라이앵글 청소 관리가 잇몸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치간잇솔을 써야 되는 시점이 어느 순간 오게 되면, 치간잇솔이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 커져서 치간잇솔이 부드럽게 힘들지 않게 왔다 갔다 청소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오기 시작하면 일반 칫솔 말고 꼭 치간잇솔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이가 빠진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미 틀니를 써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약간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런 잇몸 치조골 형태가 이미 없어진 후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그런 치조골 형태를 아직까지는 회복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습니다. 이제 간혹 완전 치열, 내 치아가 다 있는 상태에서 뭐 충치가 심하다거나 어떤 사고를 통해서 한두 개 사이가 갑작스럽게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기신 분들은 잇몸 질환으로 이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잇몸뼈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서 그 옆에 자연치하고 임플란트 사이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의 전제 조건은 뭐냐? 치주염이 아닌, 잇몸 질환이 아닌 치아가 깨졌다거나 충치가 심해서 발치를 하는 경우, 잇몸뼈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에만 국한돼서. 근데 이미 굉장히 치주염이 심하고 입 뺀 지 오래돼 버리면
치아고 치아 사이 이렇게 볼록하게 살아있어야 될 잇몸뼈 형태가 다 없어져 버린 후기 때문에 아무리 임플란트로 회복을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임플란트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에 다수 치아가 들어가신 분들은 꼭 저희가 청소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치간 입술 관리 설명도 꼭 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 환자분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라는 쇳덩어리를 이 안에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아가 본인은 임플란트 치아 치료가 끝나고 나면 청소 관리나 그런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제가 오늘 이 환자분의 사례를 들고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특히나 잇몸 질환 때문에 다수의 이를 빼게 되고 그리고 그런 잇몸 질환 때문에 다수의 이를 뺀 지 오래된 후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시게 되면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임플란트 후에는 꼭 청소 관리, 일반 칫솔 관리뿐 아니라 치간 입술 청소 관리를 꼭 철저히 해 주셔야 한다. 여기서 이제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맞습니다. 임플란트는 금속 구조물이고 그 위에 올라가는 금속 기둥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치아마저도 도자기 재질, 그러니까 인공적인 재질이기 때문에 충치는 절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 환자분이 말씀하셨던 본인은 그렇게 해놓고 나면 청소 관리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 안 해도 충치는 안 생기죠. 근데 제가 일반 치아하고 임플란트의 차이점을 설명드릴 때 굉장히 이렇게 강조드렸던 말씀이 치주인대라는 구조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임플란트는 한번 잇몸병이 생기면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내 자연 치아에 비해서 빠르다. 그래서 사실은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나면 자연치 있을 때보다 충치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잇몸 질환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청소 관리를 더 잘 해주셔야 된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환자분께도 다시 한번 임플란트와 자연치의 차이점, 어쩔 수 없이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아무리 임플란트라고 하더라도 충치는 안 생기지만 잇몸병은 똑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고 나면 그 임플란트 치아를 오랫동안 깨끗하게 잘 쓰시려면 청소 관리, 왜? 충치 때문이 아니고 잇몸병 예방을 위해서 청소 관리를 꼭꼭꼭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몇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충분히 잘 설명드리고 강조해드리고 다시 한번 치간 입술 관리 교육까지도 자세히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해드리자고 하면 이 케이스를 어떻게 치료했나는 내용보다는 그 후에 환자분이 저희한테 불편사항으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오늘의 중요한 사항이 있죠. 임플란트 했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잇몸 질환은 언제 어느 순간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병이 생기면 아주 극초기에 때마침 발견해서 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청소 관리, 특히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공간이 있으면 치간 입술 청소 관리 내지는 워터픽이라는 기구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청소 관리를 깨끗이 잘 해주셔야지 오랫동안 튼튼하게 잘 쓸 수가 있다는 거. 오늘은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환자분의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사례를 가지고 몇 가지 좋은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